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올리고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남자로 살면서 굉장히 엿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공감을 해줬고, 사실 거절당하면서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수컷의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 메일이 뭐냐면 일단은 자기도 내 영상을 잘 봤는데 자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남자분의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일전에 지방직 공무원 사연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푹직푹직 찍어내다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이게 그 영상을 보다가 내 영상을 그걸 보다가 그냥 자기는 그냥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매력 중에 키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도 전반적으로는 정말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도 좋아하는 여성에게 수업시가였고, 지금은 이제 키 외에서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았지만 아파트를 구해서 현재는 홀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남자들도 똑같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력적이고 이쁜 여자들, 자기 생각에 상위 5% 정도의 여자들은 키를 포함하여 많은 것을 보기에 능력 있는 남자라 하더라도 키가 작으면 남자라도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자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자들의 적극적인 대시를 받아본 적이 몇 번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도 아닐 뿐더러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 굳이 내가 만나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들었던 의문이 그냥 내가 눈이 높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남자들이 정말로 그 상위 5%의 여자들, 남자들도 똑같이 그런 여자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가 잘생기고 키 큰 게 아닌 것처럼 모든 여자가 이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 입장에서 눈을 좀 낮추면 기회가 더 많은데, 뭔가 그동안 해온 노력과 시간과 돈 때문에 일종의 보상 심리로 눈이 높아져서 남자들이 인기가 많은 외모가 준수한 여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연애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남자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쏠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눈이 되게 높은 거야. 자기가 가진 패에 비해서. 아니면, 여자들한테 노출되는 기회 자체가 적어가지고, 기회가 작기 때문에 이게 시도할 횟수가 적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자기의 평균값을 못 찾은 경우도 있고, 눈이 높기 때문에 못 사귄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결혼 시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이 몇 개의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핵심적인 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실 연애 시장도 남자가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지, 그지?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남자는 원초적으로 그런 보지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수컷에 이게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게 암컷을 향해 가게 되잖아. 강한 열망이란 말이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자가 뭔가 면접관적인 자세로 남자를 평가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지? 그런 가능한 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자가 만약에 남자가 똑같은 호르몬을 가지고 있었잖아. 필연적으로 남자에 끌리고 존나 남자의 자질을 원해. 그러면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아마 그렇게 됐으면 정말로 유례없는 그런 결혼 문화, 다부다처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인 것처럼 본질적인 것들이 몇 개 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시장에 대해서는 이 본질적인 부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그런 거야. 내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한 32살 총각이 5천만 원을 모은 거야. 그래서 사실 솔직히 32살 5천만 원은 존나 많이 모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땐 충분히 많이 모은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뭐 전세 2억 5천짜리 집에 살고 있대. 근데 결정사 가니까 갸웃 이러는 거야. 결혼 문화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잡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도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 주변을 찾아보면 근데 그 비정상적인 조건을 갖춘 애들이 결혼을 보통 하거든. 그래서 물론 내 주변을 보면 반반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 덕마 아빠도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내 동생이 똥구리라는 여자도 그랬지만 근데 실제로 주변에 결혼한 애들을 보면 다 돈도 조금 모아놨고 능력도 있는데 집에 돈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울산은 지방이니까 그나마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집을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뭐 지금 와서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울산도 막 8억씩 하거든. 근데 울산은 좀 약간 두루두루 잘 사는 거거든. 공업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허들을 넘은 애들이 보통 이제 장가를 가. 근데 이걸 넘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진입 자체를 못한다는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불균형이 생기게 된 거야. 남자들도 결혼 시장에 후진입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 집적이나 이런 것들을 장만한 사람들이 보통 이게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됐을 때는 자괴감 들고 괴롭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자, 여자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여자의 시간은 압축적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정도로 진짜 파격적으로 거꾸로 가는 건 아니지만 보통 또 여자들의 시야는 자기의 전성기 때 갇혀있는 경우가 있잖아. 20대 중반 때 후반 때 갇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때 그 불가능한 조건을 지키는 남자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잘 살아. 제법 잘 살아. 근데 이런 커플이 몇이냐 되냐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시간 들어서 남자가 그 후진입을 하게 돼서 조건을 맞추게 됐을 때 그때 보게 됐을 때는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되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를 느끼게 되는 거야. 실제로 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나도 소개팅을 7번, 얼마 전에 7번 받았는데 한 번도 나간 적 없어.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처음에 한 3번, 4번까지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나도 이제 마음에 헤어지고 마음의 정비가 좀 필요하니까 정리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봐도 잘 못 느끼겠는 거야. 실제로 그 와중엔 좀 자기가 자신 있다 싶은 여자는 사진 먼저 보여준 애들도 있거든. 근데 봐도 모르겠어. 아리까리해. 그래서 정말로 남자가 눈을 낮추면 다 결혼할 수 있지. 뭐 이제 나 같은 경우도 그냥 눈 하나 여기 달려있고 눈 하나 뭐 여기 달려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발 크기가 뭐 350 뭐 이래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야 씨발 발 크기 350은 존나 큰데 씨. 그런 여자 만나도 상관없다 하면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아둥바둥하게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로 인한 모든 불균형의 가장 시작점은 뭐냐 하면 애초에 기형적으로 사로잡힌 그런 결혼 문화에서 전 기인한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뭔가 되게 대한민국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좋게 피해갈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출산율 지금 대한민국 자연소멸 국가잖아 지금. 근데 여기에 200조가 넘겠어. 근데 이 돈을 다르게 썼잖아. 말 그대로 허경영 말대로 5천만씩 줬거나 아니면 뭐 그냥 결혼 애들한테 주택 같은 거 이게 먼저 우선순위로 이제 공급하고 뭐 이율 같은 거 적게 받거나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 너무 이제 안 되니까 그걸 애초에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 사단이 안 났던 것처럼 애초에 결혼 문화 그런 비정상적인 기형적으로 잡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단이 났을까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눈을 존나 낮추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야. 여자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 여자들한테 좀 놓으라고. 현실적으로 여자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건 여자지. 내가 봤을 때는 여자지. 남자가 이 상황에까지 그걸 내려놓으면서 결혼을 하는 거는 그건 미친 새끼지 사실. 그냥 그렇게 살 바야 그렇게 결혼할 바야 나처럼 그냥 고양이 기르고 고양이 똥이나 치고 살아. 나쁘지 않아. 그것도 혼자 살아도 좀 인생의 평화를 이렇게 찾잖아.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 그래갖고 저는 뭐 연애 시장이라면 충분히 뭐 남자 눈이 높아서 그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결혼 시장에서까지 남자가 이제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들에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뭔가 억울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랑 여자랑 늙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나도 이제 보면 내일 모레 마흔이면 뭐 36, 37 매칭된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제가 늘상 말한 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일단 마음의 평화를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고 나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거 하면 그냥 산다는 게 제법 편하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되게 재밌어. 괜찮아. 그러니까, 우선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뒤로 접어두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런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그런 뭔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진하는 그런 생산적인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